오늘은 이제 뭐 합성함수의 극한, 뭐 바로 이어서 극한을 구해보는 건데 결국 합성함수고 뭐고를 다 떠나서 일단은 뭐다? 극한값 찾아보자야. 그래서 지금은 둘 다 우극한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냥 만약에 혹시나 존재한다면 0을 향해 가는 극한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럼 극한값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일단 뭐다? 뭐 값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좌극한도 살펴보고 우극한도 살펴본다. 맞죠? 그거까지는 똑같아. 자, 근데 첫 번째. 일단 F합성 fx라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x가 1로 가는 우극한을 살펴보세요. x가 어디로 간다고? 1을 향해 간다고. 그 x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 일단 첫 번째 함수 f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치? 아, 초록색? 주황색. f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를 볼 때 f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 그때 너네가 지금 내가 일부러 안 쓴 건데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이 우극한이 뭐냐에 따라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똑같아. 지금은 일단은 1 플러스니까 얘가 어디를 향해 가겠지? 1을 향해 가는 것까지는 맞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뭐 해볼 거야? 바깥에 있는 함수 f에다가 또 그 안에 있는 정역이 1을 향해 가고 있어요를 살펴볼 거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1을 향해 가긴 가는데 좌극한을 볼 거야, 우극한을 볼 거야. 뭐냐에 따라 답이 완전 달라질 수 있겠지.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다른 거는 뭐 똑같고 다른 건 똑같고 안쪽에 있는 함수의 극한 값을 살펴볼 때 1을 향해 가는 거는 맞는데 현재 y좌표들이 1보다 작은지 큰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1보다 밑에서 1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현재 x값이 y값이 어떻다? 1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서도 1보다 작은 곳에서 1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빨간 색깔을 볼 때도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을 살펴보는 거지. 그랬더니 y좌표 어디를 향해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어요. 첫 번째 리미트는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요렇게 합성함수는 요렇게 가운데래. 안에 있는 함수를 볼 때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중요한데 어디에서 작은 곳에서 올라가는지 큰 곳에서 내려오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알았지? 두 번째 것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x가 0을 향해 가는 우극한 살펴보는 건 맞지? 근데 안에 있는 함수 누구? 또 이번에는 f밖에 없으니까 f 합성 f죠. f를 바라볼 때 어떻다? 0을 향해 간다. 그러면은 y좌표는 마이너스 1 향해 갈 거야.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인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인지를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더 밑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재 크기가 작아요라는 표현으로. 그러고 나서 바깥 f를 볼 때도 뭐야? 마이너스 1 향해 가는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지금은 뭐 똑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또 달라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1을 향해 간다. 그래서 둘이 더해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1 나오겠네. 됐지요? 오케이. 요렇게 보는 게 합성함수의 극한이다. 알았음?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너네가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저 뒤로 가서 유형 3번, 여기 있네. 자, 요걸 볼 건데,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자, 내가 지금 고르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이건가? 아, 이거 말고 하나 더 보고 싶은데. 이거 말고. 아, 이거 말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건가? 이거. 자, 21번 문제. 아, 좀 아쉬운데. 일단 보자. 21번 문제, 22번 문제.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23번 문제는 수업 중에 할 건 아니고 근데 다음 시간에 아마 질문할 거야. 이건 별표 좀 쳐놓으세요. 알았죠? 일단은 먼저 고민해보고 자, 21번, 2번 두 개 풀어보세요. 자, 시작합시다. 합성함수의 극한. 자, 21번부터 풀이할 건데 일단 뭐 기억은 당연한 거니까 뭐 안 해도 되겠죠? 0넘 2넘 더 참을 거고. 자, 니은은 그냥 극한이기는 합니다. 0을 향해 가는 극한이 2냐? 우극한은 이지. 근데 좌극한은 다르지. 이거는 그래서 뭐가 맞아?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겠죠?
맞죠? 왜? 0을 향해 가는 우극한과 0을 향해 가는 좌극한이 서로 다른 값이니까. 자, 어쨌든 디귿을 볼 건데 내가 지금 디귿 때문에 풀이를 하려고 한 거니까 리을을 먼저 보자. 자, 리을. 일단 x 어떻게 됩니까? x만 보면은 마이너스를 향해서 작은 곳에서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다.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살펴본다? 첫 번째 fx. 합성함수.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함수 fx를 볼 거다. 어때?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곳이 나오겠지. 그때 마이너스를 향해서 어디에서? 더 작은 곳에서 가니까 이걸 바라보래.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로 간다가 맞기는 한데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바깥에 있는 f를 볼 때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데 마이너스를 향해서 좌극한지 우극한지가 지금은 상관없지만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는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리미트를 볼 때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곳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때 올라간다라고 해서 플러스를 잘못 쓰면 안 된다고. 합성함수에서 실수 생각보다 갑자기 한다. 자, 어쨌든 지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향해 가는 좌극한이 어차피 우극한과 똑같아서 답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겠죠. 그래서 이건 리을은 참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디귿. 디귿을 보려고 하는 건데 x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0 플러스. 자, 그때 안쪽에 있는 f를 먼저 보자. 자, 명호야. 0을 향해 가고 있고 우극한이다. 맞지? 그럼 어디? 여기를 봐야 된다. 맞나요? 어딜 향해 가고 있어? 어딜 향해 가고 있어? 2. 크게 좀 말해줄래? 자, 2를 향해 가는데 2 좌극한이야? 2 우극한이야? 뭐? 우극한? 아니죠. 우극한이라는 의미는 이보다 크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보다 크냐? 이보다 작냐? 자, 요거 조심해야 된다. 2를 향해 가고 있어. 뭐가? x가 0을 향해 가는 동안에 y도 2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뭐야? 계속 2. 지금도 현재 2잖아. 그지? x가 0보다 아주 살짝 크다고 할 때 y는 계속 2잖아. 그때는 뭐다? 2다를 봐야 된다. 그래서 답은 안 틀렸을 거야, 너네가. 왜냐면은 두 번째 함수를 볼 때 2를 넣었다 그러면 2 나오겠지 뭐 당연히. 좌극한으로 본 사람들도 우극한으로 본 사람들도 다 2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였다면 누구는 막 0으로 누구는 1로 누구는 2로 막 답을 다양하게 썼겠지. 만약에 이거였다면 답은 뭐야? 1입니다. 1. 맞죠? 이 1대의 함수값이라서 이거는 답은 1이었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우라? 못 알아들었구나. 오케이.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이 함수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아예 다른 문제로 바꿔서. 함수 다시 다 그려. 요거 때문에 합성함수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지금 이거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였지. 그리고 요건데 내가 그림을 살짝 바꿀 거야. 이거랑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바꿔볼게. 여기가 1. 알았죠?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답은 뭔가?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랑 똑같아. x가 0 플러스를 향해 갈 때 f 합성 fx의 극한값을 찾으시오. 그게 0이냐 1이냐 2냐 이걸 물어봤다고 치자. 알았지?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x가 0 플러스를 향해 가는 동안에 가운데 있는 요거 제일 안에 있는 요 x를 먼저 바라본 거야. 맞지? x가 0 플러스를 갈 때 그때 뭐 한다? 첫 번째 함수 fx 한번 살펴보자. 알았음? 근데 그 녀석을 f의 정의역으로 한 번 더 사용할 거야. 극한을 구하는 용도로. 자, 어쨌든 첫 번째 f를 살펴봅시다. 어때요? x가 0을 향해 갑니다. 근데 0보다 큰 곳에서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y좌표는 점점점점점점점 여기로 가고 있으니까 어디를 향해 간다? 2를 향해 간다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라고. 근데 이게 2 플러스일 때랑 2 마이너스일 때랑 는 2일 때에 따라 문제는 완전 달라져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야? 지금은 이거지. 왜?
x가 0 플러스일 때 y는 2를 향해 간다라는 말도 맞긴 하지만 현재의 값이 2보다 크니 적니? 2란 말이야. 그래서 2다가 맞다고. 2보다 큰 곳에서 2를 향해 간다도 아니고 2보다 작은 곳에서 1을 향해 간다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때 f, 두 번째 함수 f를 한번 살펴보자. 어딜 향해 간다고? 이 안에 있는 정역은 2를 향해 갑니다. 여기가 2예요. 제 문제 여기가 2예요. 만약에 이 문제였다면 우리는 0이라고 답을 했었어야 될 거야. 만약에 이 문제였다면 f가 2 마이너스였다. 2가 답이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 문제는 그냥 2니까 1이 답인 거야. 요거에 따라서 문제가 완전 달라져요.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가 달라진다는 거는 이 함수 또한 지금처럼 상수함수인지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는 식으로 가는 함수인지 밑에서 올라가는 식으로 생긴 함수인지에 따라 이 해석 자체가 달랐었어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디귿은 땡입니다. 0은. 지금은 함수가 다르지. 아무튼 알겠죠? 알았죠? 끝. 그거 조심하라. 근데 지금은 그냥 쭉 이어지는 함수니까 좌극한을 받든 우극한을 받든 뭐 함수값을 받든 어쨌든 2지. 그래서 이건 뭐 왜 0을 해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기억 니을 2번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안쪽에 있는 함수의 극한을 살펴볼 때 좌극한 우극한 따져야 되는데 함수값을 말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라. 알았음? 그 다음에 23번 아까 해나 오기 전에 별표치라고 했었다. 지금 풍문은 21, 22. 23은 숙제인데 좀 조심해서 잘 보라고. 무조건 질문할 겁니다, 아마. 근데 좀 신경 써서 풀어보라는 얘기고요. 22번으로 갈게요. 자, 요 문제도 풀어보세요 했을 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얘도 얘인데 얘 때문에. 요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요거는 지워도 되지? 자, 일단 이거부터 보자. x가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f 안에 있는 이 정의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0 플러스 1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을 물어보는지 우극한을 물어보는지 모르거든. 맞지? 그래서 여기서도 1을 향해 가긴 가지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신나가지고 무조건 이 마이너스를 따라 쓰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은 살짝 예시를 들어가는 것도 좋아.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0001 어쨌든 아주 작은 음수란 말이야. 그러면 음수를 살짝 1에다가 더했다는 말이 1보다 살짝 작다는 얘기 아니냐? 0.9 같은 거, 0.9999 같은 거. 1보다 작아요. 그래서 2일 거야. 됐음? 두 번째 예. 자, x는 어디를 향해 가? 1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 f 속에 있는 놈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너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건 좋은데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또는 함수값인지에 따라 답이 또 달라지겠지. 그걸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 신나가지고 애들이 좌극한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됨. 알았지?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이었나?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줬었냐면 옛날의 표기 방법이란 걸 말해줬었어. 옛날에 내가 배우던 시절은 있잖아. 이 문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뭐? 1 뒤에 0을 뺀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0에 아주 가까운 값을 빼고 있어요 라는 의미로 작다라는 걸, 좌극한이라는 걸 표시를 해줬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돼. 어떻게? x 대신에 1-0.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0. 아,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데 조금 큰 놈이네? 마이너스 1에 우극한 답은 0. 이거였었거든. 오케이? 내가 배우던 시절은 이런 표현이었어. 근데 요즘은 뒤에 0을 안 쓴다. 그럼 어떻게 할래? 지금 내가 푼 방식이랑 사실은 똑같이 풀어도 돼. 앞에 있는 마이너스에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도 부호를 바꿔준다고. 알았음? 근데 요즘에 나는 사실 그렇게는 풀이 잘 안 하고 아까처럼 예시를 들어보라고 함.
1보다 아주 조금 작은 녀석이면 뭐야? 0.9999. 그치? 0.9999에서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 그 0.9999 넣어봐. 마이너스 0.9999. 그 말은 뭐야? 마이너스 1에 가깝긴 한데 살짝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알았음?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우칸입니다. 어쨌든 0이에요 라고 가도 좋아. 어쨌든 요 마이너스는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에서 부호가 바뀐다라고 해도 좋고.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2입니다. 이거 잘 봐두고.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러면 23번은 숙제인데 어떻게 풀면 되는지 방향만 살짝 보여줄게요. 일단 요 문제 지금 21번, 22번 풀이죠. 요거 쓸 거 있는 사람들 얼른 정리부터. 자, 일단 t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f의 극한을 찾기는 한데 그 안에 이상이 들어가 있죠. 분수식. 자, 방향만 보여준다 했다. 말만 언급만 해준다 했다. 찾는 건 너희들이 찾아와야 돼. 일단 얘는 뭐다? 무한대. t가 무한대로 가다 보니 이건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의 개수비.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니까 1차항들의 개수비. 얼마? 1, 1분의 1이니까 1을 향해 가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뭐 찾으면 돼? f라는 함수에 대해서 1을 향해 가는 극한값을 찾아주면 돼. 맞죠? 그런데 좌극한을 볼 거야? 우극한을 볼 거야? 그거를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 알았지? 그 방법은 말 안 한다.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봐. 알았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의 극한만 보면 4 맞아. 근데 4를 향해 간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 그럼 답이 1인지 4인지는 너희들이 찾아봐. 즉 4보다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를 너희들이 찾아보라는 얘기야. 알았죠? 이 정도면 힌트는 된 것 같아. 각자 한번 고민해서 유사 한번 잘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유형 4번. 문제 4번으로 갈게요. 요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 유형. 자, 본다. 너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나는 이건 유형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밑에는 나는 안 씁니다. A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똑같기만 하면은 다 성립하는 거라서 fx의 극한을 보니까 지금처럼 무한대로 가는 놈이 있대. 두 번째 하나의 리미트를 또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라는 상수 값으로 가는데 다른 말로 수렴하면 돼. 알았죠? 그때 너희들은 또 다른 리미트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만나는데 그때 항상 어떻게 풀어주냐면 무한대로 가는 함수 f를 항상 분모해. 상수로 가는 함수를 항상 분자에 둬봐.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을 찾아봐 하면은 분모는 무한대, 분자는 A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야? 0이겠지. 그 녀석을 이용해서 답을 낸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지금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볼게. 하나의 리미트를 새롭게 만드는 거야, 너네가. 근데 문제에 주어진 것 중에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 누구임? F죠. fx를 분모에 넣어. 그리고 1이라는 상수로 가는 녀석이 누구야? 지금은 g가 아니죠. 3fx-gx. 어쨌든 근데 그 녀석은 뭐다? 0을 향해 갈 거다. 왜?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지? 그 녀석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녀석 이런 형태의 문제,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리미트 안에서는 내 맘대로 뜯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 3. 이렇게 뜯어. 마이너스 fx분의 gx. 그게 0. 그러면 fx분의 gx의 리미트는 뭘 수밖에 없다? 3에서 3을 빼야 해요. 그걸 이용하는 거야. 즉 f의 리미트는 무한대로서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정형이 아닌 g는 몰라. 하지만 f분의 g는 3인 걸 알아.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f분의 g를 이용한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둘 다 f로 나눠봐. 그러면 어떤 리미트가 만들어졌음? 9 마이너스 2 곱하기 f분의 g 분의 3 플러스 2 곱하기 f분의 g. 그때 f분의 g가 3을 향해 가니까 분모는 9 빼기 6, 3. 분자는 3 더하기 6, 9.
답은 3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어. 교과서식 풀이가 있는데 지금은 어차피 뭐 수능 대비하고 내신 대비 서술형 대비하는 건 아니라서 교과서식 풀이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녀석은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하는 수업 때 한 번 더 보여줄게. 또는 뭐 해설에서는 그렇게 풀고 있을 거고. 알았죠? 근데 지금 너희들은 요 풀이 하나를 쓸 줄 알면 좋겠음. 이게 훨씬 빨라. 원래 풀이보다. 알았지? 서술형에는 쓰면 안 되겠지만. 아니다. 이거는 서술형에 써도 된다. 아무튼 알겠죠? 다음.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유형 5번 가우스로 갈 건데 요 유형 5번의 녀석은 야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네 무한대분의 상수가 0으로 간다. 이거 했니? 아 이거 안 했니? 아 하고 보니까 요 뒤에 있네 그 얘기가. 6, 7, 8, 9에 이 얘기가 있네. 알았어.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어쨌든 일단 유형 5번부터 갑시다. 너무 조금했구나, 첫날. 자, 유형 5번. 가우스인데요. 책에 있는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문제를 더 보여줄 거야. 자, 일단 가우스를 포함하는 극한. 그냥 한글로 쓰자. 가우스의 극한이라 부를게요. 가우스의 극한은 문제에서 유형이 3개가 있는데 3개의 풀이가 다 달라. 물론 비슷한 걸 묶자고 하면 묶을 수는 있겠지만. 자. x가 a를 향해 가는 리미트가 있을 것이고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는 리미트가 있을 겁니다. 둘의 풀이가 좀 달라요. 알았죠? 자, 그런데 a를 향해 간다라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 편해. 근데 여기서 무조건 우극한, 정확한은 웬만하면 다르거든. 그래서 일단은 나는 예시로 우극한을 들어줄게. 갑니다. 둘 다 할까? 뭐 위에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가우스가 없었다는 답 뭐냐? 사실 A 플러스 1이지. 그지? 근데 가우스 때문에 답이 달라져. 물론 A는 정수. N으로 쓸까? 정수라는 의미로. 뭐 굳이 안 바꿔도 돼요. 이미 쓴 사람들은. 단 A는 정수라고 써놔도 돼.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좀 더 간단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가우스만 써놔. 내가 답은 알려줄게. 자, 갑니다. 요 녀석의 답을 내기 전에 너네가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자. 해나야, 1.1이 가우스에 들어가면 얼마 나와? 똑똑하군요. 명호야, 1.3이 들어가면 얼마 나와? 1 나오죠. 지율씨, 1.9가 들어가면 얼마 나와? 그 다음에 민지씨, 2.0이 들어가면 얼마 나와? 2요. 가우스의 1.0은 다들 1 나오지. 그래서 너네가 사실 이거는 지금 하는 건 아니고 가우스를 푸는 가장 기본 도구라고 해야 되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중에 하나가 가우스 값이 n이 나오도록 하는 x는 반드시 그 정수 n부터 그 다음 정수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데 n 쪽에 작은 쪽에 등호를 붙여요. 라고 해서 둘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게 시키거든. 이게 첫 번째 가우스를 푸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뭐만 잘 살펴보면 되냐면 이 녀석의 범위가 현재 어딘지를 보기만 하면 돼. 정수와 정수 사이의 범위로. 지금 현재 x는 n보다 살짝 큰 정수입니다. 근데 내가 극한을 막 그래프로 살펴볼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0을 향해 가는 우극한 볼 때 내가 설명을 하려고 뒤에도 잘 보이라고 내가 화살표를 길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리미트는 이 x가 0 플러스다라고 하면 실제 x는 어디 있는 거야? 0보다 아주 살짝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잖아. 왜? 0에 거의 근접해버렸으니까. 맞지? 맞지?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여기 붙어 있는 걸 거야. 그럼 여기서도 질문. x가 n 플러스라는 얘기는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있습니까? 반드시 n과 아주 살짝 오른쪽에 있으니까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상황일 거야. 현재 x는. 맞지? n도 아니고 n 플러스 1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러면은 얘는
n보다 살짝 큰 또는 n과 n 플러스 1 사이. 그러면은 n 플러스 1 얘는 어디 있는 거야? n 플러스 1에 근접했겠지만 어쨌든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 사이에 있지 않겠니? 그럼 그 리미트는 n 플러스 1이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이거 자체가 그냥 n 플러스 1이니까. 그렇지 않니? 현재 x들이 계속 이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상수함수인 거지. 두 번째 얘도 갑니다. x는 n을 향해 가기는 가. 근데 n이 돼 못 돼? 못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x만 보면 어느 범위에 있음? x만 보면 n보다 아주 살짝 작으니까 n-1이라는 정수와 n이라는 정수 사이에 있을 거야. 그거를 플러스 1 더했음. 그러면 이놈 자체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지 않겠니? 그걸 가우스 씌워버렸으니까 지금 현재 계속 n 나오고 있는 녀석인 거야. 끝. 실제 가우스 함수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릴 줄 알잖아. 계속 상수함수처럼 생겨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극한 자체가 함수값과 일치하게 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정수값 나오고 있는 거지. 알았음?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책에 잘 나오지 않는, 그래서 내가 항상 예시를 다시 들어주는 무한대를 향해 가는 리미트는 어떻게 문제 두 가지가 있냐면, 자, 일단은 똑같은 예시를 들 거다. 얘는 x제곱 뭐 할까? 플러스 x 플러스 1로 갈까? 분자는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2로 갈 거야. 얘도 똑같이 갈 거야.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자, 너네가 이번에도 풀어봐요. 하나는 전체를 가우스 씌워놓을 거고 하나는 분자만 가우스를 씌워놓을 거야. 자,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참고로 둘의 답은 다릅니다. 알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두 번째 거 있지. 이거는 아까 내가 별표 치다가 문제가 몇 번이었지? 23? F 안에 1채씩 분 1채씩. 그 문제의 힌트가 되기도 한다. 알았지? 자, 보자. 어쨌든 결국 가우스의 역할은 뭐야? 지워버렸네 방금. 이거다. 어떤 정수와 그 다음 정수 사이에 있을 때 작은 정수 값을 향해 간다. 요게 가우스의 역할이기도 하잖아. 또는 뭐 버림이라고도 할 수 있지. 소수점 밑에 거는 다 버려 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버림이라고 하면 음수 쪽에서는 사실 좀 이상해지니까 버림이라고는 안 할게요. 어쨌든 이 녀석을 살펴볼 거예요. 그럼 현재 이 가우스 안에 있는 얘가, 이 분수식 전체, 어떤 정수를 기준으로 조금 작은지 조금 큰지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분모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면 분자를 그 분모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몇 배, 정수배, 몇 배 해야 되는지를 봐. 최고차의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2x제곱은 맞지? 어쩌다 보니 상수항도 일부러 내가 맞춰놓은 거긴 한데 어쨌든 상수항도 어쩌다 보니 맞지? 그런데 1창이 안 맞지? 그래서 1창 맞추기 위해서 뒤에 x를 빼면 돼요. 이렇게 형태 변형을 해요. 이 니은이래. 두 번째 같은 문제는. 그러면 이 가우스 안에서는 그 어떤 연산도 자유로운데 그냥 분수일 뿐이니까 그때 뜯어봐. 2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의 가우스 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현재 얘가 어때? 이것도 오늘 해야 되는 거에 한 종류기는 한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오늘 하는 방식이긴 한데 근데 누가 봐도 분모가 x제곱이니까 더 빨리 무한대로 증가하고 분자는 1차니까 천천히 증가하겠지. 맞죠?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분모가 훨씬 빨리 증가해. 그럼 분자는 그냥 멈춰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봐. 분모만 커져가는 거야. 그럼 뭐다? 무한대분의 상수, 아까 말했던 그 0이 또 나와요. 근데 부호는 분모도 양수, 분자도 양수. 0보다 아주 살짝 큰 양수인데 0에 가까워졌어. 그러면은 가우스 속에 있는 놈이 어때? 2보다 조금 작은 놈이라는 표현이잖아. 가우스 씌우면 뭐 나온다? 1 나오겠지. 알았죠?
요렇게 푸는 거고요. 두 번째 리미트는 가우스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 아까 내가 말했던 버림. 자, 분자에는 가우스를 씌워놨어. 근데 그 가우스의 역할이 뭐야?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얼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무한대로 커져가니까 더 모르기도 하지. 뭐 얼만지는 모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봐야 뭐 1억.1, 1억.2, 1억.3 점점점점. 그지? 그럼 가우스의 역할은 그 .1, .2, .3 얘네들 빼주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 이 수 자체가 0과 1 사이는 아주 작은 수. 근데 얘네들은 무한대로 가. 알파가 극한의 영향을 미칠까? 아니. 그러면 이제 요 녀석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요거 푸는 거는 요거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설명 한 번 더 해줄게. 유형 7번 내용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요걸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유형 5번에 없나? 어쨌든 요렇게 풀어나갑니다. 요거는 안 지우고 옆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알았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우스 문제는 푼다. 가우스 속에 분수식이 있을 때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분수식이긴 한데 분모나 분자 둘 중 한 놈만 가우스가 있는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가는 문제는 풀이가 좀 달라. 알았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죠. 진짜 극한 내용인데 요 녀석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갈 거냐면 정형과 부정형이라는 놈이 있다라는 것만 먼저 얘기해 줄게. 이건 안 써도 돼. 요즘은 정형이라는 명칭이나 부정형이라는 명칭은 안 써요. 그냥 이제 내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가지고 오는 개념이라서 뭐 몰라도 돼. 정형이 뭐냐면 극한의 형태가 정해진 거 또는 극한의 결과가 정해져 있는 형태. 그게 더 맞겠다. 부정형은 뭐야? 극한의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를 말을 해요. 알았죠? 극한의 결과를 알 수 없는 형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까지는 했잖아. 수렴하는 극한 값에 대하여 뭐 성질이 어떤지 그런 것들은 했잖아. 수렴하는 수열들끼리 더하는 함수는 극한은 알파 더하기 베타로 풀면 된다. 뭐 이런 건 했었잖아. 그치? 여보세요? 한 거 맞죠? fx 더하기 gx의 리미트. 만약에 리미트 f가 알파로 존재하고 리미트 g가 베타로 존재하면은 얘는 따로따로 리미트 뜯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로 하면 된다. 이거 했지? 한 거 맞지? 명원 수트 이번 방학이 처음이지? 이거 본 적 있지? 이런 씨 이거 안 봤어? 플러스 마이너스 fx 곱하기 gx는 알파 곱하기 베타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 이것도 안 했어? 아 그거부터 해야 되네? 이런 젠장. 아 안 했어. 그래 알았어 해줄게. 안 한 게 너무 많네. 그럼 도대체 우리 지난 시간 뭐 했냐?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맞췄구나. 뭐 했네 하기는 6문제. 자 갈게요.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자. 이건 지우면 안 되겠다. 자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의 빠졌다. 여기 또 써야 되는데 어쨌든 성질. 자 근데 수렴하는이라는 말을 잘 안 함. 그냥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뭐냐면 똑같은 fx의 리미트, 똑같은 gx의 리미트. 그래서 리미트 밑에 일부러 안 쓰고 있다. 이게 a로 갈 때도 있지만 무한대로 갈 때도 있어서 어쨌든 얘가 알파로 간다, 얘가 베타로 간다. 알파라는 극한 값이 존재하는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지. 어쨌든 값이 존재하는 두 개의 리미트 f와 g가 둘 다 알파, 베타로 존재한대. 그때 1번 첫 번째 fx 더하기 gx 의 극한을 찾아주세요라고 할 때는 일단 각각 f도 g도 살펴봐. 그래서 f 뭐 예를 들어서 1로 존재하네. g 3으로 존재하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아, 둘 다 존재할 때는 따로따로 뜯을 수가 있어. 리미트 F 따로, 리미트 G 따로. 그래서 결국 극한값은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로 쓰면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 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이거였다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지. F의 리미트는 2야. 얘 2로 가. 3이 6 빼기 5. 아, G의 리미트는 5로 가겠네. 그러면 답은 9 곱하기 2 빼기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5 해서 답을 내도 돼. 알았죠?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알았지? 뭔지 알겠지? 자, 두 번째 2번으로 갑니다. 더하기 빼기 나왔으니까 뭐도 하고 싶어? 곱하기도 하고 싶죠? fx라는 함수랑 gx의 함수를 각각 구해봤을 때 얘는 알파를 수렴하고 얘는 베타를 수렴하더라. 수렴하는 함수들끼리 곱한 함수에 대한 리미트를 풀 때도 역시 더하기 빼기처럼 뭐 할 수 있다? 리미트 f 따로, 리미트 g 따로 각각 리미트를 따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를 구하면 알파, 얘를 구하면 베타. 그래서 알파, 베타. 알았니? 세 번째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 당연히 나누기 하겠죠? 자, 그때도 뭐 할 수 있다? 뜯을 수 있다. 그럼 뭐 된다? 베타분의 알파 된다. 알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번인데 내가 빠뜨렸어. 수렴하는 수열 fx에다가 앞에 실수 k배를 했다면은 뭐 할 수 있다? k는 리미트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f의 리미트만 따로 찾은 다음에 뭐 하면 된다? k 알파. 그래서 아까 f의 리미트 2라는 거 알고 있는데 3f면은 그냥 3 곱하기 2 해도 된다. 알았죠? 막 자유롭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강조할 거 두 가지. 자, 저런 식으로 막 뜯어서 뜯는 이거 정도 사실은 생략되지 지금. 이거 안 쓰고 있지. 이것도 안 쓰고 있고. 내가 이거를 막 3배에다가 리미트 f 따로 쓰고 더하기 2 곱하기 리미트 g 따로 쓰고 난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냥 바로 값 쓰고 있잖아. 실제로 너희들이 이거 안 쓸 거거든. 자, 이거를 이런 과정 없이 바로 극한 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알려만 주면은 중딩이 뭐야? 초딩도 할 줄 알아. 그래서 이 1, 2, 3, 4번을 쓰세요, 마세요 또는 쓸 줄 아냐, 모르냐가 핵심이 아니야. 이 성질은 뭐가 핵심이냐면 첫 번째, 쓸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둘 다 수렴하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이라도 값이 없다거나 모른다거나 하면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문제다. 알았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3번만 해당하는 건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서는 내 맘대로 자유롭게 써도 돼요. 근데 나누기는 분수에서는 분모가 0일 수는 없지. 그래서 베타가 0이 아니라면 쓸 수 있다. 뭐 여기서 이 분수식 자체가 사실은 성립하려면 gx라는 함수도 0을 가지지 않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자세한 거 생략할게요. 어쨌든 분모로 들어갈 녀석의 극한값 베타가 0이 아닐 때는 쓸 수 있다.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 이 두 개 가지고 뭐 하거든. 너네가 제일 많이 틀려오는 어떤 문제? 뭐 진위 판단형이라고도 하고 참거지 문제. 거기에서 무조건 함정 문제로 나와요. 생각보다 너희들이 많이 틀려오고. 알았음? 그러면 그걸 먼저 하고 오자. 이거는 풀이는 최대한 안 지우고 있을게. 이 참거지 문제 그리고 저 계산형 문제.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우니까 25번은 빨리 풀어버리고 있다. 32번. 그리고 32번은 풀 건데 별표도 좀 쳐놔주고. 맞죠? 두 개입니다. 기기. 니은을 풀 때 하면 안 되는 작업. 자, G 어때? 극한값 존재한다고 하지. 그지? 인지, 3인지, 5인지는 모르겠지만 1인지 뭔지. 얘도 존재한대.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간다고 치자. 근데 얘가 만약에 5로 존재한다 치자.
아, 그러면 F도 O로 존재해야 되겠네라는 추측성으로 풀면 틀린다. 알았어?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알았어? 아, 분모가 상수로 수렴하니까 전체가 수렴하려면은 분자도 수렴해야겠네라는 추측성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 존재한다라고 했던 이 함수, 이 리미트에 있는 그 함수와 또 존재한다라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제공했던 극한에 나와 있는 그 함수,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통해서 물어보는 함수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어떤 연산인지를 보는 거야. 둘이 뭐 해주면 돼? 곱하면 되지. 존재합니다. 맞아요. 알았죠? 그럼 아까 그렇게 푼 거랑 뭐가 달라? 달라. 잘 봐. 만약에 gx의 극한이 존재하고 f분의 g의 값이 존재하면 미쳤나봐. 똑같잖아. 아, 다르네. 하면 이렇게 물어봤다면 아까 그거를 저 니은을 내가 설명한 것처럼 푼 사람들은 얘도 참이라고 할 거야. 100%. 왜? 분자 존재해. 예를 들어서 이게 5로 존재했다 치자. 근데 만약에 이게 10이었다면 얘는 2분의 1이겠거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2분의 1인지 5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맞지?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거는 참고로 거짓신복이에요. 자, 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던 극한 안에 있는 함수 얘랑 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 f만 남겨봐. 어떻게 할래? 나눠야 되잖아. g에서 g 나누기 f를 나눠줘야 나오는 게 f 아니냐? 그지? 나누기도 존재하기는 해. 하지만 분모로 들어가는 게 0이 아니다.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었다면 미음도 참이야. 근데 지금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한다고 한 적이 없지. 그래서 얘는 거짓인 거예요. 알았음? 알았음? 그거 조심하라고 했던 게 요겁니다. 참거짓에서 나온다고 했던 이 주황 색깔 보기는 이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디귿 참이야 거짓이야. 명호야, 디귿 참이야 거짓이야. 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일단 거짓. 해나야, 디귿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거짓. 왜? 아? 용기를 가져요. 아? 지우라. 디귿 참인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아? 거짓. 왜? 자, 이 안에 힌트가 있어. 뭐 때문이야? 이 질문이 더 어렵고 막 도대체 저거랑 무슨 관련이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민진아, 그래요. 이제 다수결이 돼버렸다.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디귿 거짓 맞아요. 틀렸어요. 저거. 왜 틀린지 알겠어? 어떤 이유 때문에? 자, 설명할게요 그냥. 자,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 자체가 뭐랑 관련된 거냐면 빨간 거야. 수렴한다면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수 있어요. 따로 뜯을 수 있어요. 이 얘기야. 자, 이 디귿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부터 알려줄게. 리미트 fx 빼기 gx가 0이다. 그래서 이 녀석을 리미트 fx와 리미트 gx로 따로 뜯었고 능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항을 시켜서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디귿이 하고 있는 연산은 이런 연산인 거야. 맞지? 그럼 어디가 틀렸어? 여기가 틀렸잖아. 왜? fx와 gx가 수렴한다고 얘기했음? 그런 말 없었잖아. 빨간색이 성립한다면, 둘 다 수렴한다면, 극한은 존재한다면, 그때 리미트 안에 있는 함수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 나눠져 있으면 각각의 리미트로 뜯을 수 있다. 그 작업을 디귿이 해버린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디귿은 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렴하는 도함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 물론 이렇게는 안 주겠지만 그랬다면은 디귿도 참을 수는 있어. 알았죠?
아니면 요 앞에 주든가. 알았지? 예. 그래서 어쨌든 디귿은 땡. 자, 그러면 이제 기억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니? 기억은 뭐다? 두 개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제공을 했고 F를 만들어봐.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존재하는 두 함수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실수배를 통해 fx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죠. 뭐 해서? 더하기랑 2fx 나오니까 2분의 1 곱하기. 존재하겠지? 맞아요. g도 마찬가지야. 두 함수를 뭐 해? 빼기만 하면 되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막 써도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빼면은 2g가 나오고 그놈을 2분의 1배 해주면은 g가 나오니까 아 그렇게 연산해서 만드는 거는 존재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니은과 관련된 거지. 알았지? 근데 니은은 뭐 기억은 어떻게 보면 더하기 빼기랑 상수배만 있었고 니은은 곱하기. 요 내가 만든 미음이 나누기에 관련된 거. 알았음? 그리고 디귿이 이 조건과 관련된 거. 그럼 이제 다 쓴 거야. 리을은 또 다른 얘기 하고 있겠지. 자, 리을 참여하고 있야. GF와 G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끼리 더한 것도 존재하지 않겠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추론이지. 이거는 틀렸습니다. 알았죠? 만약에 저런 것도 항상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은 설명하는 거에 붙여놨겠지. 그지? 또는 뭐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하면서 1번, 2번 하면서 또 설명했겠지. 외우세요 하고. 저런 거는 본 적 없습니다. 함부로 추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예시밖에 없어요. F의 예시, 찍, 찍. 어디서? 0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알았지? G의 예시. G의 예시. 어떻게 갈까? 찍, 찍 가자. 맞죠? F. 0을 향해 가는 리미트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르거든. G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둘이 더한 함수는 0이라는 상수함수겠지. 맞죠? 극한은 존재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놈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했으면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할 수도 있고. 알았죠? 자, 다음. 그 다음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거 설명해야 되지. 자, 그럼 이건 넘어갔지. 이번에는 뭐 한다? 이제 존재하지 않는 놈. 근데 정확한 극한의 다른 놈들 말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놈. 그 놈들을 가지고 몇 개쯤 얘기해 줄 건데 와 미쳤다. 아까 가우스 문제 안 지워야지. 다 지워볼 거 뭐하냐. 환장하겠네. 참고지 설명하느라. 자, 어쨌든 갈게요. 아까 그 정형, 부정형 얘기했었지. 방금까지 말한 것들은 다 정형이야. 알았죠? 근데 부정형이 존재해. 여기서도 정형도 존재하고. 자, f와 gx라는 함수, fx라는 함수 두 함수를 더하기 빼기 한 거, 그리고 곱하기 한 거, 나누기 한 거. 아까처럼 만약에 f도 g도 각각 1과 3 이런 식으로 상수로 수렴한다면 그냥 아까처럼 쓰면 돼. 막 듣고 하면 돼. 근데 한 놈이라도 무한대가 있으면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 근데 그 중에서 정형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 둘 다 양의 무한대로 갔는데 더 해버렸어. 결과는 뭐겠어? 은하야. 양의 무한대와 양의 무한대가 더해졌어요. 뭐예요? 무한대죠. 이 무한대 아니다. 그냥 무한대다. 극한의 결과가 무한대입니다. 라고 바로 확답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정형이라고 불렀었어. 예전에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F만 리미트를 봤더니 무한대예요. G만 리미트를 봤더니 어떤 알파로 수렴한대요. 무한대와 수렴에 만났다. 더했다. 그러면 명호야.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 더하기 상수. 무한대. 맞죠? 뭐 상수 더하기 상수는 아까처럼 수렴은 수렴이니까 뜯어서 하면 되니까 상관없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다? 무한대와 무한대를 빼세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두 무한대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만약에 앞에 있는 양의 무한대가 더 컸다면은 무한대일 수도 있어. 더 빨리 증가한다면.
근데 얘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얘가 빨리 증가한다면은 음의 무한대일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힘이 똑같다면은 그 갭만큼, 그 차이만큼을 두고 계속 똑같이 가니까 상수로 갈 수도 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의 결과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런 녀석을 옛날엔 부정형이라 불렀어. 근데 요즘은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유형으로 부르는 것뿐이다. 유형 몇 번에 있냐면 저게 유형 8번에 있어요. 알았죠? 이런 것들 나는 한 번에 다룰 거야. 유형 6, 7, 8, 9. 알았지? 요 정형 부정형까지에 대한 얘기 잠깐 쉬었다 하자. 시간을 안 봤다. 요거부터는 정형 부정형은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한 번. 자, 곱하기에서도 가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양의 무한대로 가는 놈과 양의 무한대로 가는 놈을 곱했다면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두 번째, 양의 무한대로 가는 놈에다가 0이 아닌 어떤 상수 알파로 수렴한다고 해도 무한대일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알파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이게 양음이 바뀔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그거는 얘기를 안 할게요. 어차피 알파가 양수면 당연히 양의 무한대고 음수면 음의 무한대일 거니까 어쨌든 정해지잖아. 맞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다? 무한대로 가는 놈과 0으로 가는 놈이 만나면 요거는 뭐 지금 당장 알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0은 실제 0이 아니거든. 저 0은 무한대라는 놈과 무한소라는 놈이 있어. 무한대는 말 그대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한소는 0입니다. 그때 말하는 무한소는 실제로 우리가 상수 0이라고 하는 놈과는 좀 달라. 예를 들어서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고 x가 0 플러스를 해간다 fx였다면은 이 0은 상수 0일 거야. 계속 0000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 함수가 요렇게 생겼었다면 이 0은 상수 0은 아닐 거야. 왜? 0은 아니잖아. 그렇지? 계속 뭔가 값이 있기는 하거든. 하지만 0으로 다가간다. 크기가 무한히 작아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거든. 그래서 무한히 커져가는 크기 그리고 무한히 작아져가는 크기를 곱했다. 누가 더 빨리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정형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정형이 생각보다 이 나누기에서 어려워. 아까 했던 예시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데 만약에 분모가 알파라고 하고 분자가 무한대로 같다면 그거는 무한대일 거야. 0이 아닌 어떤 알파로 수렴하고 분자가 0이었다면 그거는 0일 거예요. 3분의 0, 0이잖아. 4분의 0, 0이잖아. 저 0이 실제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한소냐 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0으로 갈 거거든. 근데 이제 무한대분의 상수라면은 이거는 0이고요. 0분의 상수인데 그 알파가 0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무한대일 거예요. 자, 요거를 얘기를 좀 해보자. 무한대분의 상수라고 하는 그 분수의 b의 값을 찾아보세요. 분수는 다른 말로 치면 b 또는 b의 값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4분의 6이 1.5다,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분수 값이 뭘 의미하니? 분자 6은 분모 4에 비해서 2분의 3배, 1.5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크기 비교지. 비율이지, 비율. 맞지? 그럼 여기도 비율을 한번 살펴봐. 분자는 가만히 있는 상태야. 근데 분모가 점점 커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6이라는 거는 피자 6판이 있어. 3명이서 나눠 먹어봐. 한 명당 2판씩 먹으면 돼. 판은 너무 많나? 6조각이 있어. 3명이 나눠 먹어봐. 얼마? 2조각씩 먹으세요.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계속 커져간다고. 자, 이거는 알파 그냥 1이라고 해놓을게. 피자 한 판을 10명에서 나눠 넣어봐. 10조각으로 쪼개다 보니 좀 작은 조각이 되겠지. 맞지? 100명에서 나눠 넣어봐. 거의 꼬다리 한 요만큼 먹을라나? 피자 한 판을 100명에서 나눠 먹으면. 근데 무한히 많이 먹어봐. 밀가루 하나 먹을 거 아닐까? 그지? 옥수수 하나 먹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크기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크기는 작아집니다. 이런 상대적인 값이지. 근데 반대로 0분의 알파는 이번에는 분자를 가만히 남겨놓고 나눠 먹는 놈들을 점점 줄여봐. 근데 사람으로 가면은 명수로 가면은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뭐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동물로 예를 들어 보자. 피자 한 판을 사람 혼자 먹으면은 뭐 적당한 뭐 식사 한 끼는 좀 양이 좀 많다 하겠지. 근데 그거를 고양이, 개를 피자 한 판에 해당하는 뭔가 음식을 주고 먹으라고 해봐. 양 많을걸? 이틀치 나눠 먹을걸? 근데 그게 이제 그 동물, 뭐 개를 더 줄여봐. 개미 한 마리가 피자 한 판을 먹는다고 쳐봐요. 뭐 일주일, 이주일이 뭐야? 뭐 몇 달을 먹지 않을까? 더 작아져봐. 점점 그 양은, 먹을 수 있는 양은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쉬워.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뭐 외워도 좋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고 0분의 상수는 무한대다. 물론 여기서 0분의 상수도 이 0이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고, 알파도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지. 그래서 양수분의 양수거나 음수분의 음수면 양이 무한대, 양수분의 음수거나 음수분의 양수면 음이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부호는 있을 수 있다. 지금 부호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알았죠? 근데 여기에서 부정형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뭐? 무한히 커지는 놈과 무한히 커져가는 놈들의 비. 누가 더 빨리 증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주면 분모가 더 빨리 증가한다고 쳐보자. 그거는 이놈의 예시 아닐까? 상대적으로 보면. 맞죠? 얘가 x 상승만큼 빨라진다고 생각해보고 얘는 x만큼 빨라진다고 생각해봐.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잖아. 그래서 0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반대로 분자가 급격하게 빨리 증가하고 분모가 천천히 증가하면은 얘가 아니라 얘에 해당하겠지. 그렇죠? 그 결과가 달라지겠지. 어쨌든 모른다.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냐면 둘 다 작아져 갈 때. 그때도 누가 빨리 작아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그래서 이런 녀석을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 부정형을 각각 어떻게 풀래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요 순서대로 갈게. 책 순서 무시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을 거야.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아무런 문제나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문제의 생김새 자체가 루트 빼기 루트인데 루트 속에 있는 놈이 무한대로 갈 거고 루트 속에 있는 놈이 무한대로 갈 거야. 알았죠? 루트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루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 야씨 안 보인다. 그래야겠다. 안 보인다. 어쨌든 어떻게 풀면 된다? 유리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두 번째, 무한대 곱하기 0. 요거는 사실 예시를 봐야 설명할 수 있는데 0분의 0과 관련된 거라서 요거는 그냥 말로만 하고 좀 더 예시를 들어줄게. 얘는 항상 0으로 가는 놈이 있잖아. 분수 빼기 분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극한을 계산했을 때 2분의 1과 2분의 1을 빼는 형태로 해서 0 되어 있을 거다. 알았음? 그때는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분수 빼기 분수라서 통분을 하면은 0분의 0의 형태로 바뀌어요. 어쨌든 통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사실만 일단 얘기할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핵심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0분의 0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풀이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모두 나누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책 문제로 들어가 볼 건데 저기 앞에 6번인가 7번인가 거기 있는 문제들은 사실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이쪽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들거나 필요하면 내가 그냥 문제를 만들어야겠다. 자, 문제를 만들게요.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그때 분모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게 있다고 치고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분의 2 왜 길어졌냐?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만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문제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x 3승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보자. 알았죠?
자, 요 세 개를 가지고 구분을 지어줄게. 2번 풀이로 가면 훨씬 쉬워져. 일단은 교과서식 풀이 먼저.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 그랬지. 분모의 최고차항 몇 차항이야? 2차항이잖아. 2차항으로 나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분모 분자를 다 x제곱으로 통째로 나눠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리미트를 계산해주면 뭐 나온다? 1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 분자는 2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5. 맞나요? 오케이?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럼 얘들아, 얘랑 얘는 다 빵빵빵빵으로 가지 않니? 그럼 결과값, 극한값은 1 더하기 빵 더하기 빵분의 2 빼기 빵 더하기 빵. 뭐? 1분의 2. 답은 2. 하고 끝이야. 이게 교과서식 풀이에요. 알았음? 근데 귀찮아. 그래서 다음 두 번째 풀이로 가기 위해서 저 녀석을 다시 한번 잘 보자. 결국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눴잖아. 근데 그것보다 차수가 낮은 놈들은 나눠주면은 결국 분모가 x가 살아있으면서 무조건 0으로 가지 않겠니? 그지? 그럼 어차피 나누고 난 뒤에 0으로 갈 녀석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없는 셈 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남아있는 놈들만 가지고 볼 건데 x제곱 약분하자. 그럼 남은 건 뭐야? 1, 2. 그래서 두 번째 풀이가 바로 뭐냐면 분모도 아니고 분자도 아니고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막 3차항이든 4차항이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2x제곱분의 6x제곱 뒤에 뭐 상수항이 1차항이 어떻게 붙어있든지 상관없이 얘는 답 뭐다? 3 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뭔 말인지 알겠음? 왜? x제곱으로 나누면 얘네들은 알아서 0 날 거야. 남은 거 2 그리고 6 얘네가 극한값을 결정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내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 형태가 루트 빼기 루트를 유지한다 그랬지. 자, 근데 지금 여기 잘 봐. 상수 5 무시하고 보면 이거 무한대로 가지. 얘도 무한대로 가지.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부정형 아니에요. 이 얘기를 가끔 하던데 아니지. 왜? 얘는 2차식 따라서 무한대로 커지는 거고 얘는 1차식을 따라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거는 부정형이 아닙니다. 무조건 얘가 극한을 지배해요. 그래서 분자는 어디로 가? 라고 하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이에요가 아니라 무한대로 갑니다가 맞아. 알았지? 그래서 결국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남는 건 루트 빼기 루트밖에 없다는 얘기야. 저런 다항식 빼기 다항식은 차수 높은 놈이 결정 안 써. 알았지? 자, 어쨌든 그러면 요 밑에 문제 풀어볼 건데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자. 최고차항의 개수비 보라면서요. 최고차항이 몇 차항이야? 2차항이잖아. 근데 분자 2차항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어떡해? 0x제곱이라서 없나 보지. 1분의 0, 0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문제는 최고차항이 몇 차항이야? 분모의 최고차항을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최고차항이 몇 차항이야? 3차항. 그럼 3차항의 개수비를 보면 되는데 분모 3차항 있어 없어? 없으면 뭐라고? 0x 3승. 그러면은 0분의 1 뭐야? 어디 갔어? 0분의 1 뭐야? 무한대로 갈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끝.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0이 아니지. 왜냐면 얘네들은 0은 아니잖아. 얘는 0이지만 진짜 0이지만 얘네들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분모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겠어? x 3승이나 x 제곱 나누고 나면 0 플러스 알파로 가겠지. 0 플러스로 가겠지. 그래서 0분의 1이라는 정형에 해당하는 거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거 기억나? 그 가우스에서 했던 얘기. 그 아까 이게 뭐였지? 무슨 문제였지? 무한대로 갈 때였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가우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거 기억나지? 요거 어떻게 풀어서 내가 아까 전체 가우스였다면은 뭐 다르게 뜯어주는 식으로 갔지만 이때는 분자는 저 가우스의 역할이 뭐다?
그 안에 있는, 가우스 안에 있는 이놈에서 버림처럼 쬐끄만 놈을 빼는 역할이라고 했지. 그때 극한값이 2예요 했던 거는 최고차의 개수비였어. 알았음?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여기까지. 어때? 이제 요런 녀석들 이제 많이 등장하겠지. 마지막 이제 0분의 0이랑 요거 하나, 두 개 남았겠네. 요 이제 0분의 0 하나 얘기하자. 0분의 0은 쉬워. 미적분에서 나오는 0분의 0은 어렵습니다. 외워야 되는 공식들도 되게 많고 있잖아요. 0분의 0일 때 분모와 분자의 식의 생김새에 따라서 다 공식으로 처리해요. 미적분은.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거고 저런 상황이면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데 수투는 그래봐야 2차, 3차, 4차야. 다항식이야. 물론 분수식 자체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처럼. 오케이? 그때 분모가 0으로 가는 이유는 뭐야?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이유는 뭐야? 인수분해 해보면 x-1이라는 인수 가지고 있겠지. 분자도 3차식인데 1을 넣어주면은 x가 1로 갈 때 1을 넣어주면은 0이 되는 이유는 뭐야? 인수분해 잘 해보면 분명히 x-1은 인수가 있겠지. 그래서 각각 분모와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둘 다 0으로 하는 인수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을 거다. 약분을 하시면 끝나요. 이건 너무 쉬워.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뭔 말 알? 끝. 자, 예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0분의 0 어디 있나? 더 앞에 있지. 여기 있다. 첫 번째, 여기 있다. 87번. x가 1로 갔는데 분모 어디로 가? 1 넣어주면 0. 맞죠? 분자 어디로 가? 1 더하기 1 빼기 2, 0. 그러면 분명히 0분의 0인데 분명히 x-1이라는 인수 있을 거야. 그래서 분자 3차식은 3창, 2창, 1창, 상수항 조립제법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1이라는 인수 하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는 인수 하나, 약분, 답은 2분의 4. 4번.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0분의 0 별거 아니죠? 그럼 이제 말로만 했던 1번, 2번에 대한 예시 한번 들어가 보자. 알았나요? 별거 아니죠? 가우스 아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니고. 여기 있다. 45번. 자, 45번. 루트 안에 있는 놈만 보면은 어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아니죠? 루트 안에 있는 놈만 보면은 결국 1창이나 상수항보다는 2창이 극한 지배하겠지. 그래서 무한대를 생각해보면 루트 전체는 무한대로 갈 겁니다. 얘만 보면 어디로 갈 거예요? 무한대로 갈 거예요. 둘이 뭐 했어요? 뺐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인 거야. 그러면 뭐 한다? 유리화를 해야지. 가볼게요. 유리화합니다. 문제를 통째로 유리화할 거예요. 유리화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 가자.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루트를 제곱했으니까 루트만 풀면 되고 뒤에 거는 4x의 제곱. 분모는 1 없었는데 유리화하면서 분모에도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2x를 곱했겠지. 그럼 이제 남은 거 보자. 분자 몇 차항? 몇 차식? 1차식인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겠지. 분모는 이번에는 루트가 있긴 하지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서 무한대일 거예요. 근데 몇 차식? 얘만 보면 1차식. 근데 얘는 몇 차식? 자, 이번에도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그 놈에 의해서 생각해보면은 1창이나 상수항은 사실 관련 없어. 2창만 있다고 생각해봐. 극한을 지배하는 항. 제일 빨리 증가하는 항. 2창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주면 뭐야 이거? 루트 4x 제곱은 개수가 2, 차수는 1차. 1차식이에요. 루트 안에 있는 2차는. 루트를 2분의 1차라고 부르잖아. 그지? 1차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음?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모 몇 차식? 1차식. 그리고 분자도 1차식. 무한대 분의 무한대라는 부정형이지만 1차항분의 1차항이라서 1차식분의 1차식이라서 답은 개수 B. 앞에 있는 거는 개수 2, 루트 4. 뒤에 있는 것도 2. 분자는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답은 1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유리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이쪽 정형꼴로 바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민진이 알겠어? 너도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가자. 그리고 이제 무한대 곱하기 0. 이거는 도대체 왜 통분인지 이제 예시 문제를 볼 건데 요거야. 49번. 바로 보자마자 분수 빼기 분수 보여? 물론 앞에 분수는 2. 1분의 2. 얘 거는 진짜 분수. 자, x가 어디로 간대? 마이너스 1로 간대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만 보면 어디야? 4지. 4 빼기 4니까 0. 0분의 1이니까 이거 자체만 보면은 무한대야. 물론 이렇게 분수 생각해서 분모가 0이에요 라고 해도 돼. 그럼 0분의 0이니까. 알았지? 자, 어쨌든 얘를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생각하면은 0분의 1 무한대. 근데 얘는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은 분모 1. 1분의 2, 2. 2 빼기 2, 0. 무한대 곱하기 0이 이딴 식으로 생긴 거야. 알았지? 근데 뭐 하면 답이다? 무조건 뒤에 거 분수 빼기 분수꼴 통분해라. 그래서 요 뒤에 거 통분해보자. 뭐? x 플러스 3으로. 분자는 2x 플러스 6 빼기 2. 뭐가 보여요? 2x 플러스 4. 뭐? 2 곱하기 x 플러스 2. 됐죠?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무한대 곱하기 0이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분모 분자로 보여. 0으로 가는 인수가 얘. 0으로 가는 인수와 약분을 하면 끝. 그래서 아까 내가 통분을 하고 나면은 0분의 0꼴로 갈 거야라고 했던 게 이런 거다. 알았지? 끝. 물론 유리화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마이너스 4, 1. 얘는 1, 얘는 2. 답은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럼 이제 가우스도 뭐 중간중간 이상한 거 있었던 거 다 이해는 뭐 안 됐어도 설명은 다 했고. 그리고 유형 6번, 7번, 8번, 9번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유형 10번, 11번, 12번, 13번. 얘네들은 뭔가 개념 설명하는 유형보다는 진짜 문제들의 유형에 더 가까운 느낌. 알았음? 자, 유형 10번, 11번, 12번, 13번으로 갈 건데 13번은 참고로 내가 설명 안 하고 10번, 11번 쪽으로 갑시다. 문제 10번, 11번 볼게요. 더 많은 예시를 풀어주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자, 얘들아,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거 지워도 돼? 자, 간다. 일단 교과서식 풀이를 먼저 하나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 녀석도 나는 풀이를 바꿉니다. 자, 일단 가자. 여기서 뭐 굳이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은 좀 이따가 할게요. 분모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맞죠? x가 1을 향해 가면 분모에 있는 x-1은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러면 0분의 만약에 상수였다면은 0분의 상수 무한대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 극한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그지?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극한값이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값이 존재한대. 그지? 그러면은 분자는 어땠겠다? 얘도 0으로 갔나 보다 추론 가능하지.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가 있었는데 분자도 0으로 가서 서로 약분을 한 거야. 그럼 남은 놈들 가지고 극한 계산한 게 마이너스 1인 거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형 설명 같은 거. 한다. 리미트. x가 뭐 a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상관없이 fx의 극한값이 0이네. 그런데 만약에 fx분의 gx의 극한을 살펴봤는데 그게 문제에 어떤 값이 나오든 어쨌든 존재한다고 줬다. 그 말은 반드시 뭐다? 분자도 0으로 가세. 알았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마무리 지어보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 한다? 분자만 볼 거야. 분자 0으로 가겠지. 그죠?
뭐 해봐? 1 넣어봐. 1 더하기 A 더하기 B. 그게 0이라는 극한값이 나올 거야. 분자가. 그래서 B가 뭐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교과서식 풀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 리미트를 다시 씁니다. 어떻게?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써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1 넣어주면 오케이. 1 더하기 a 빼기 1 0 가지. 됐죠? 그럼 이제 뭐 한다? 0분의 0이니까 아까 배운 것처럼 인수분해 의 약분. 당연히 분자 x 마이너스 1 인수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잘 해보면 이렇게 나올 것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약분 a 플러스 2. 그런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은 아직 안 떴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b가 2 하고 끝나는 거야. 알았음? 이게 교과서식 풀이. 알았니? 자, 그런데 바로 내 풀이, 딴 풀이 하나 더 보여줄게. 별거는 아니기는 해요. 좀 더 1학년 과정을 좀 더 쓴다는 느낌이지. 자, 두 번째 갑니다. 이 풀이를 왜 쓰는지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나중에는 분자가 그냥 fx로 주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주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물어본 게 a, b를 구하라고 했지만 결국 분자만 놓고 봤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에서 1차는 알아 몰라. 결국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상수는 알아 몰라. 모른다는 얘기야. 그냥 a고 b일 뿐이잖아. 우리한테는 식 잡아봐라고 해도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잡을 거 아니야. 모른다라는 의미로. a, b를 굳이 살릴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나는 안 쓸 거예요. a, b는. 그렇게 등장하는 풀이다. 알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분모가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0으로 간다는 거 확인했어? 근데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분자 어디로 갈 것이다? 0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분자는 뭐 해버려? x-1 인수로 바로 써.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수 정리를 써. 그러면 남은 거는 뭔데요? 몰라. 그냥 이런 게 있나 보지. 내가 다른 미수 잡아버리면 돼. 그럼 그 다른 미수는 어떻게 찾을 건데? 이제 마이너스라는 값을 쓰면 되지. 약분을 바로 하세요. 1 넣어보세요. 뭐 나와? 뭐 나와? 1-k 나오지.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k는 얼마? 2가 되는 거고, 이제 k를 구해서 전개하면 되잖아. x제곱, 먼저 쓰고 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a가 마이너스 3, b가 2. 알아서 나오네. 그럼 끝. 뭔지 알겠지? 나는 이렇게 풉니다. 왜? 10번이 문제가 아니라 11번 때문에 그래. 11번에 좀 응용형 버전, 좀 조금 더 복잡한 버전 때문에 그래.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알았죠? 알았죠? A, B를 모른다는 말이면 안 살려도 돼. 만약에 이게 막 1차항이 A인데 상수항이 막 A 3승 빼기 2A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그러면 말이 좀 달라지지. 맞지? 상수항이 1차항과 이런 관련이 있어요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때 A는 살려야 될 거야. 근데 그냥 A고 B고 C고 D면 굳이 뭐하러 쓰냐 이 말이지 내 말.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바탕으로 11번 넘어갈 건데 혹시 이거 쓸 사람? 필기할 거 있는 사람? 얼른 써요. 자, 요번에는 11번 갈 건데 요거는 유형 자체를 별표 쳐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너희가 이제 숙제할 때 유형 11이지 이거. 유형 11번 문제를 가보면은 여기서 질문 꽤나 나올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나. 아까는 극한의 결과가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 상수로 가는 거 있으면은 이거 분의 이거 꼴로 만들어서 그 극한은 뭐다? 0이다를 이용하라고 했었을 거야. 결과가, 극한의 결과가 무한대와 상수일 때는. 근데 지금은 뭐가 무한대로?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 x가 상수로 가는 거 하나. 알았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데 일단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는 분모 보면 무한대로 가요. 근데 분자도
상함수 무한대로 가겠죠, 당연히.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그때 그 극한의 결과가 뭐다? 이다라는 얘기는 무한대로 가는 요 녀석은 뭐다? 분자의 fx의 최고차 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맞죠? 만약에 이 결과값이 0이었다면 fx의 차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대신에 2차 분모에 있는 2차식보다 차수가 낮아요 라는 말은 하겠지. 1차일 수도 있고 그게 상수일 수도 있고. 맞지? 근데 지금처럼 2라는 값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는 차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분모와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1차형에는 상수만 몰라도. 맞죠? 그리고 그 개수비가, 최고차의 개수비가 얼마? 2. 분모가 1이니까 1분의 2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알았죠? 여기서 이제 책풀이와 내풀이의 차이는 나는 그냥 2차식이야 라고 해서 점점점만 쓸 거고 책에서는 또 ax 플러스 b 하고 있을 거야. 알았음? 근데 거기서 뭐가 차이 나냐면 바로 나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나! 일단 x가 1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니? 나는 인수를 알려준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았음? 그러면은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4. 존재를 해버렸네. 그 말은 분자도 0으로 갔겠지. 그치? 그래서 나는 점점점이었는데 가에서는 나에 의해서 fx는 결국 뭐다? x-1을 인수로 가지고 최고차의 개수가 2가 되려면 뒤에 있는 인수가 2x 플러스 a다 라고 난 이렇게 잡을 거예요. 보통. 뭐 또는 2를 뽑아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에 따라서 이게 b가 정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분수가 나올 때도 있어서 나는 웬만하면 위에 거를 잡음. 알았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겠지만. 근데 책에서는 어떻게 풀겠어? 아까처럼 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해서 분자가 0으로 가니까 1을 대입해서 요게 0이다. 그래서 또 b 대신에 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쓰고 또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풀겠지? 그 풀이는 이제는 안 쓸게요. 해설지 보면은 그거 쓰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서 나에서 아직 안 쓴 거 딱 하나 있지. 뭐 안 썼어? 그 극한값이 4라는 사실은 아직 안 줬잖아. 그 4를 쓰기 위해서 리미트 쓰러 가는 거야. 그러면 약분해주면 2 플러스 a 4 a는 2 하면은 끝난 거지. fx 완성. 알았죠? 요렇게 fx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개 정도는 2차식, 3차식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 내가 아는데 이렇게 되잖아. 알았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끝. 답은 뭐니? 6이니? 3번. 알았음? 자, 근데 무조건 내가 점점점 해서 인수 정리를 쓰러 가진 않아. 언제? fx가 3차면은 있잖아. 3차면은 나도 사실 인수 정리 잘 안 씀. 3차일 때는 ax 플러스 b 꼴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거는 문제를 보면서 숙제하면서 얘기합시다. 알았지? 인수 정리로 하면은 막 어떤 인수들이 더 있는지를 모르고 3차면은 인수 3개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극한값으로 해결한다 치는데 다른 하나 찾기가 힘들어.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인수 정리보다는 나도 이제 방금 요 풀이처럼 갑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마지막 유형 12번 하나 남았음. 근데 저거 가기 전에 요거 먼저 하고 갈게요. 뭐냐면 하나 더 있어. 지금 뒤에 예시에 나올 거야. 너네 숙제할 때. 자, gx의 리미트는 0입니다. 그때 fx분의 gx 그게 존재할 때도 있을 거야. 알았죠? 근데 여기서는 참거짓도 많이 나오는데 또는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gx 리미트가 0이래. 분자 0이야.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무조건 분모가 0이어야 하니? 그거는 아니야. 분모가 3으로 가서 3분의 0인데 0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 그치? 0도 존재는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보통은 아까 그 11번처럼 극한값을 줄 거란 말이야. 4 이런 거. 그래서 참거짓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게 계산형 문제에서는 지가 알아서 4, 3, 2 이런 걸 줄 텐데
참거짓에서는 그 값을 안 준 채로 물어보니까 꼭 요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자, 뭐다? 분자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한다면 뭐다? 분모도 0으로 간다. 알았죠? 분모 fx도 0으로 간다. 오케이? 그래서 굳이 11번이랑 바꿔보자면은 요게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근데 똑같은 문제야. 근데 이때는 0이 아닌 4라는 값으로 간다는 걸 참고해서 풀어야 된다. 알았죠? 오케이? 같은 문제기는 하지만 어쨌든 끝. 그러면 이제 유형 12번으로 갈 거예요. 자, 요 녀석은 너네 이제 왼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이걸로 가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근데 이런 계산형 문제로는 두 번째 내용만 나오지만 첫 번째 내용도 꼭 중요하니까 외워는 두세요. 두 가지 내용이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기본 내용은 fx라는 함수보다 gx라는 함수가 크다. 그래프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더 위에 있을 때. 그때 만약에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때 그 극한값들은 베타 어디 갔니? 그때 그 극한값들은 당연히 베타가 큰 거는 맞는데 극한들끼리는 같아질 수도 있다. 함수는 gx가 무조건 위에 있지만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 그냥 제일 쉬운 거. 하나는 x가 양의 범위에서 하나는 x분의 1 다른 하나는 x분의 2 양수의 범위에서는 누가 봐도 당연히 gx가 위에 있죠. 하지만 둘 다 무한대를 향해 가는 리미트는 0, 0으로 갈 거 아니야. 똑같은 값이 될 수 있다. 알았지? 오케이? 요거 가지고는 이제 참거짓 문제 많이 나오고 근데 교과서에는 지금 여기 설명 나오냐? 안 나오지. 여기 써놔야 될 거야.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교재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전부 다 뭐가 붙어 있냐면 이게 붙어 있어. 근데 fx와 gx가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는 뭐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마치 크면은 크다, 같으면 같다라고 착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설명할 때는 여기 등호는 일부러 빼줘요. 알았죠? 같으면 당연한 거니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연산형에 나오는 대소관계. 시간 다 됐네. 샌드위치 정리. 오케이?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의 관계가 방금처럼 gx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fx의 리미트와 gx의 리미트를 둘 다 구해봤는데 존재한대. 근데 두 개가 다 알파로 존재한대. 아까처럼 같아질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껴있는 함수 hx가 있다면 얘네들과 같은 흰색을 바꿔줄게. 리미트를 구해보면 만약에 얘가 1로 가면은 얘도 1로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얘도 뭐다? 알파로 존재할 것이다. 요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요거는 예시는 아니고 이유를 설명해보면 여기에 F가 있음. 여기에 G가 있음. 오케이? 그럼 H는 그 사이에 껴있겠지. 왔다 갔다. 근데 F도 넘어갈 수 없고 G도 넘어갈 수 없는 상태거든. 근데 만약에 무한대로 갈 때 F도 G도 둘 다 어떤 알파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H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니까 결국 딸려서 알파로 같이 가게 되겠지. 이거 툭 잘라보면 샌드위치 같이 생겼다고 해서 샌드위치 앞으로 아무튼 알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 요거다. 바로 12번. 제일 대표적인 문제. 되게 쉬워. 어렵게 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나오니까 별표 하나 치고 마칠게요. fx의 식을 구해봐. 부등식만 가지고 fx 못 구하지. 그지?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큰 함수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보다 작은 함수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함수가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예시나 들면 그거는 선생님한테 감점될 거고
그지? 뭐 답은 지장 없겠지만. 그래서 fx의 식을 구할 수 없는데 fx를 가지고 뭔가 이상한 식을 만들어서 극한값을 찾으라고 할 거야. 그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다? 결국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놈이 어디에 있으면 된다? 가운데 껴있도록만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을 찾고 싶은 대상 x제곱 플러스 1분의 fx를 가운데 두기 위해서 세 변을 전부 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라는 거지. 똑같은 식으로 나눴고 그 녀석들이 다 양수니까 그지? 제곱 플러스 1 양수니까 부동한 방향도 변하지 않고 거기다가 리미트 붙여주고 리미트 붙여주고 리미트 붙여줄 거야. 어떤 리미트? 무한대로 가래. 그러면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비 얘도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비 똑같을 거고 답은 3이겠네.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이게 샌드위치 정리.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대신에 샌드위치 정리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 어디까지 가야 돼? 뭐야?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있다. 이거다. 72번 별표. 알았죠? 요 문제는 별표. 그러고 보니까 해나는 아니 PDF를 안 가져온 거구나. 그 태블릿. 아무튼 72번 별표. 알았죠? 요거는 좀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너네들은. 알았음? 근데 이거 72번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온다. 내 기억에 맞다면 작년 두르고 출제됐음. 알았음?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극한에 활용해서도 할 얘기가 좀 있기는 한데 그거는 풀이하면서 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빠이빠이 잘 가요.